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정국 속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기보다는 노토리어스, 악명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도 유시민은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국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시킨 장본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바람에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더 돋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이 노무현재단의 공식 유튜브죠. 거기서 알릴레오라는 코너를 통해서 유시민 씨의 조국 옹호가 끝이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 부분이 거짓말로 밝혀지거나 허위 사실로 드러나 사과를 하는 총극들이 벌어졌습니다. 심한 표현으로 KBS 여기자와 관련해서 사과도 하고 JTBC와 관련해서는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가 또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가지 건은 고발을 당해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유시민에 대한 혐의는 사건 배당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시민은 이제 검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는데, 이 유시민 씨가 갑자기 유럽으로 2주 동안 사라져버립니다. 본업을 위해서, 작가 생활을 위해서 유럽으로 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유럽 도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검찰 해외 내보내면 되느냐? 검찰 조사부터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시민의 처지가 아주 우습게 됐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유시민 씨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시민 씨가 책 집필을 위해서 2주 동안 유럽 출장을 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주 동안은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조수진 변호사가 대신 방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유시민 씨는 지난 1일 유튜브 방송에서 2주일 동안 생업 때문에 방송을 못한다. 검찰에서도 인정했듯이 제가 작가고 책 집필을 위해 유럽 답사를 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검찰에서도 인정했듯이라는 말 쓴 것도 참 우습습니다. 검찰은 유시민 씨를 유작가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도시기행 1권을 냈고 2권을 작업 중인데 조국 전쟁에 종군하느라 진도가 참 안 나간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본업이 작가면 책을 쓰는 것인데 유시민 씨가 조국 사태에 끼어들었다가 지금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유시민 씨는 굳이 방송에서 검찰 조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한번 꺼낸 적은 있었습니다. 검찰에 내 발로 출두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유시민은 법 위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오만한, 그러니까 저쪽 좌파 진영의 사람들은 너무 오만합니다. 법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시민 씨가 이렇게 이 조국 전쟁을 잠시 접는 것, 저는 잠시 접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발 물러선 것으로는 보입니다. 유럽으로 가기 전 방송은 조국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헌 문건을 다뤘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유시민 씨는 이제 조국 전쟁에서 뒤로 물러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유시민 씨는 출장 전 마지막 방송에서 계엄령 문건과 관련돼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주 좀 이상한 주장을 또 펼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몰랐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들은 소문이 있는데 탄핵이 기각되고 계엄령이 선포하고 나면 민심수습 차원에서 내각을 전면 개편한다. 어차피 황교안 씨는 국무총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각이 총사퇴하면서 물러날 사람이니까 그 사람하고는 상의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유시민 씨의 추론입니다. 추측입니다. 당시 총리였던 황 대표가 개각을 통해 물러날 거라고 유시민은 예단하고 자연스럽게 계엄령 논의에서 배제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시민의 말은 또 민주당이나 저쪽 좌파 진영에서 이제 주장하는 황교안이 계엄령 문건을 갖다가 뭐 이렇게 봤다, 뭐 어떻다, 이것과는 또 반대됩니다. 유시민 씨가 자신의 위치가 조국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쓴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황교안을 저주합니다. 진행자가 묻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 그러자 유시민 씨는 무능한 것은 죄가 아니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유시민 씨는 검찰이 불기소 통지서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당시 김관진, 한민구, 조현천 등이 이미 다 의사를 주고받았다. 황교안 권한대행만 안 나왔다. 왕따 시켰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을 가지고 논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한국당은 너무 착합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우파 유튜브들이 비판만 하면 다 이렇게 가짜뉴스니 고발하고 난리인데 이런 거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자, 유시민은 또 말합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는 당시 청와대와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기각을 확신하고 있었다. 탄핵 기각입니다. 그래서 기각될 경우 좌파 빨갱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틀림없이 들고 일어날 테니까 때려잡고 국회는 몇 명만 잡아넣으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대통령은 복귀한 뒤 민심을 수습한 다음에 정상적인 국민으로 넘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던 게 아닌가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시민 씨의 발언 중에 보면 좌파 빨갱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틀림없이 들고 일어날 테니까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말 듣고 좌파 빨갱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요즘 보면 좌파라는 게 무슨 욕입니까? 우파 좌파 뭐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좌파 빨갱이란 말에 부들부들 뜨는 사람이 유난히 많은 것은 그것이 명예롭지 않은 단어라서 그렇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자, 그러자 장릉인 한국당 부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시민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철진한 계엄 문건을 꺼내들고 또 뇌피셜을 펼쳤다. 탄핵 기각 시 정부 측이 좌파 빨갱이를 때려잡는다는 취지의 발언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진위 여부도 불명확한 계엄 문건을 두고 역모를 운운하며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몰라서 무능한 것은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조롱하는 모습은 얼마 전 유시민 이사장이 윤석열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던 장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유 이사장은 사실상의 도피, 유럽 도피 즉각 중단하고 검찰 수사부터 성실히 받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아직 유시민 씨가 피고발인이고 피의자 신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유럽으로 생업을 위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 발을 빼는 게 아닌가. 한창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는 조국 대전에서 장수가 한 명이 도망갔습니다. 그만큼 조국 전 장관은 유시민에게도 이제는 부담이 되는 걸까요? 아무튼 국면이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